옛날 어떤 선비가 보찜을 메고 산길을 가고 있었다. 그가 제를 넘을 때 어떤 사내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이보쇼, 왜 이런 데 쓰러져 있어? 선비가 사내를 흔들어 깨웠지만 사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죽었나? 하며 코에 손가락을 대보니 숨결이 느껴졌다. 허기가 져서 쓰러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비는 주섬주섬 보찜을 끌러 뭔가를 꺼냈다. 메밀묵이었다. 그러자 사내가 일어나더니 코를 킁킁거렸다. 메밀묵이다. 하고는 냉큼 빼앗아 단번에 먹어치웠다. 더 없소? 사내는 눈을 대륙거리며 말했다. 선비는 보찜에서 메밀묵 한 덩이를 더 꺼냈다. 산 너머 장에서 먹음직스러워 산 게요. 내가 메밀묵을 좋아하오. 나도 메밀묵 좋아해. 사내는 메밀묵을 빼앗다시피 가져가 단숨에 먹어치웠다. 더 줘. 사내는 떼를 썼다. 더는 없소. 사내는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는 선비에게 작은 호리병을 주었다. 방법이 없을 때 써. 병을 열고 원하는 걸 말해. 하고는 사라졌다. 거참, 깜쪽같이 사라지네. 도깨비한테 홀린 기분인걸? 하고는 호리병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호리병이었다. 선비는 다시 길을 갔다. 제를 넘고 한참을 가다가 어떤 큰 나무가 나타나자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기다렸다. 잠시 후 페랭이를 쓴 한 사내가 나타났다. 어떤가? 마을에 들어가서 동태를 살폈는데 사람들이 말을 꺼립니다. 고을 사또에 대해 물으면 딴청을 피우고. 그래? 그러면 함께 가보세. 선비는 앞장서 걸어갔다. 어느 마을에 이르러 주막을 찾아 길을 가는데 어느 초가집 마당에서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핏 들어보니 나리, 저희는 식구가 7인데 어찌 9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까? 억울합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너희 둘의 노인 둘, 아이가 5이 아니냐? 아닙니다, 나으리.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이태가 지났습니다. 여기 장부상에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어 낡은 옷을 입은 비쩍 마른 사내가 나졸들에게 끌려갔다. 선비는 그것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는 주막으로 들어갔다. 막걸리와 안주를 시키고 사내와 둘이 조용히 마시다가 주모, 저 건너 초가집에는 식구가 몇이요? 7이지요. 부모와 아이 5이 살지요. 선비와 사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조용한 방 하나 주쇼. 주모는 구석진 방 하나를 내주었다. 선비와 사내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대화했다. 나으리, 투서가 맞는 거 봅니다. 이곳 사또는 백성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네 말이 옳은 것 같으니 사또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듯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사또의 횡포에 대해 서로 말도 못하고 말입죠. 증거를 찾아야 해. 사또가 두말하지 못하게 말이야. 소인이 밤중에 몰래 관아에 들어가 장부를 찾아내겠습니다요. 그럴 것 없다. 내가 직접 하도록 하지. 위험합니다요, 나으리. 걱정할 것 없다. 장부는 내가 직접 봐야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야.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그럼 저는 지원군을 데리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나으리께서 횃불을 들면 달려오겠습니다요. 이렇게 의논한 선비와 사내는 주막에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깊은 밤이 되자 선비와 사내는 주막을 나와 헤어졌다. 선비는 관아로 갔다. 선비는 으슥한 곳에서 담을 넘어 관아로 잠입했다. 그리고 사또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선비가 호롱불을 켜고 장부를 뒤지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렸다. 선비는 급히 호롱불을 껐다. 그리고 방문에 귀를 대고 바깥 동정을 살폈다. 관아를 봉쇄해라. 침입자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 그리고는 급히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들이 들렸다. 담을 넘는 자를 봤다는 사람이 있다. 샅샅이 수색해라. 하는 호령 소리가 들렸다. 선비는 숨을 삼켰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호리병이 떠올랐다. 방법이 없을 때 쓰라고 했지? 가만, 병을 열고 원하는 걸 말하라고 했지? 선비는 호리병을 열었다. 그러자 호리병 입구에서 파란 불꽃이 나왔다. 이건 도깨비불?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선비는 나를 보이지 않게 해줘 라고 말했다. 그때 누군가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선비가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는 방 안 구석구석 불빛을 비춰보고는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리 사라져 갔다. 선비는 호리병의 파란 불꽃에 대고 비밀 장부를 찾아줘 하고 말했다. 그러자 파란 불꽃이 움직였다. 선비는 파란 불꽃을 따라갔다. 그러자 은밀한 곳에 장부들이 있었다. 선비는 호리병의 불빛에 대고 장부를 살펴보았다. 비밀 장부가 틀림없었다. 선비는 장부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호리병의 파란 불꽃이 선비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오도록 도왔다. 선비는 들판으로 나와 횃불을 밝혀 높이 들었다. 잠시 후 조용하지만 빠른 발걸음으로 수백 명의 나졸들이 선비에게로 모여들었다. 곧 날이 밝았다. 나졸들은 관아로가 암행어사 출도를 외쳤다. 선비가 그 선봉에 있었다. 선비는 암행어사였던 것이다. 곧
사또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사또는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선비는 한양 궁궐로가 임금을 뵙고 전후 사정을 보고했다. 임금은 도깨비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그 사내가 도깨비였던 게로군. 그래, 그 호리병을 볼 수 있겠나? 임금은 허허 웃으며 말했다. 일을 다 끝내고 그 새를 다시 넘어갈 때 사내가 나타나 호리병을 가져가 버렸사옵니다. 허허, 줬다가 뺐다니 몹쓸 도깨비로군. 임금은 그 호리병을 볼 수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이후 선비는 나라의 중책을 맡으며 정승의 반열에까지 올랐고 퇴임하여 90세까지 건강하고 다복하게 살았다.